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좋은 것도 없네. 여러분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보가 첩보가 떴어요. 애들이 이상한 약을 해. 클럽 갔더니. 그래서 압수하고 일단 다 체포해 왔어.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더 하는 거예요.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볼륨을 좀 줄이고 들으셔야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평복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님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구입니다. 자, 두 분이 직책이 되게 높은 분들이더라고요. 대한통증학회 회장님, 그리고 대한중독정신의학회 네, 이사죠. 이사장님. 네, 오늘 두 분 왜 모셨냐 하면, 네. 다 이제 그 마취과 정신과, 이 둘 다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마약.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님께 네, 마약이 뭡니까? 라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마약류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마약하면 고대서부터 내려왔었죠. 소위 이제 아편, 통증이나 그다음에 환각을 이용해서 어떤 신과 접속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약류로 갔던 거는 이제 그 약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향정이 들어갔고 거기에다 대마초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마약류로 해서 마약, 향정, 대마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였죠. 근데 시작은 어찌됐건 마약으로 시작된 거죠. 근데 마약도 보면 아편같이 천연산, 코케인같이 천연산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나온 다른 이제 몰핀이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합성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 향정만 해도 한 300가지고요. 계속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마약류라고 하는 게 그렇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좁은 의미의 마약, 그리고 향정, 향정신성 의약품, 네. 그리고 대마. 요 세 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작용하는 그 수용체의 기전 자체가 세 가지가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대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독성이나 이런 면에서 과거 이 아편이나 향정이나 이쪽에 비해서 크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 제일 마일드한 건데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건 뭐 약으로도 쓰일 수 있고 계속 경계에 있는 약이에요. 중독성 물질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이냐. 근데 오늘 마리화나 얘기 시작하면 그걸로 또 밤을 새야 돼요. 그럼 오케이, 대만 그렇다고 치고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은 이게 어떤 게 다른? 향정은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약이에요. 향정신성 약이에요, 약이에요. 약. 의약품. 기본적으로 전문 의약품인데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한테 처방합니까? 두 분이 처방을 많이 하죠. 정신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향정신이란 말이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소위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줘서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각성도를 높이거나 뭐 이런 약들이죠. 크게 세 가지가 각성제, 그다음에 환각제, 진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게 향정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좁은 의미의 그 마약,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약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편, 헤로인, 코케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몰핀, 펜타닐, 데메롤이라고 하는 페치딘, 이게 합성된 마약들 있잖아요. 약재에 포장돼 있을 때 거기에 노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약. 어떤 거는 마약이고 어떤 거는 향정으로 나누는 기준 같은 게 기준이 있어요? 다 있어요. 법에 마약류 관리법 제2조, 3조, 4조에 다 있고요. 근데 사실은 통증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중독성 의약품하고 불법 마약류는 좀 별도로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냥 그러게요. 접근 자체가 다르거든요. 좋은 용도로는 전혀 안 쓰이는 불법 마약, 그렇죠, 그렇죠. 완전 불법 네, 마약, 완전. 그리고 마약 성분이기는 한데 중독 좋은 쪽으로도 의료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쓰이는. 중독성 의약품하고 완전히 일리걸 드럭하고는 최소 좀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도 어쨌든 많이 근데 있죠.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좁은 의미의 막 짬뽕이 돼 있어요.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돼요. 헷갈려요. 저희도 못 외워가지고 맨날 봐야 돼. 근데 요새 저는 뭘 느끼냐면 오늘 제가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지하철역에 이렇게 반이 접어져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옛날 같으면 또 밤새 술 마시고 지금 엎드려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분 혹시 펜타닐? 막 그런 아닐까? 뉴스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원래는 진통제죠. 양기 비리에서 나오는 그런 진액을 갖다가 말리는 게 아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옛날에는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펜타닐이라는 약은 이거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이죠. 근데 그 전에 몰핀이라는 약이 있었죠. 몰핀. 네. 1804년에 그것도 합성.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이렇게 진통제를 썼는데
야 이거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세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1959년에 얀센이라는 사람이 다른 약 만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진통 효과가 센데? 그 전에 만들었던 몰핀이라는 약보다 100배가 세. 진통 효과가.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실제로 처방이 되는 약이긴 한 거예요? 엄청나게 처방을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 처방합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 있어. 수술 후에 나 아파 죽겠어요 할 때 우리가 보통 환자들한테 요새 뭐 이렇게 PCA라 그래서 수술 후에 자가 통증 조절하는 이런 기본 아, 무통 누르고 주사 이런다고 하는 이거 코 안에 들어가 있는 약제가 다 펜타닐. 그렇게 펜타닐을 많이 써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마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비 나오고 한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펜타닐 문제되기 전에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에서 기존의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이 몰핀에서 합성한 진통제가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아플 땐 그냥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쓰라고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하고 마켓이 커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펜타닐이 소개가 되니까 기존에 그거보다 더 좋네 하면서 모든 통증에 펜타닐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한 1차로요? 거예요. 거의 1차로요. 사람들이 통증은 빨리 치료하고 싶은데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솔루션을 원했고 제약회사가 그걸 마케팅을 한 거죠. 목적은 진통을 없애는 거지만 부수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핀 수용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척수에도 있고 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증의 회로를 차단해서 통증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 몰핀이라는 게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를 또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바가 원래 하는 역할이 소위 변연계에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억제를 억제하니까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면서 마치 마약 히로뽕처럼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몰핀도. 아니 근데 한 번만 맞아도 기분이 좋고 중독이 되면 진짜 통증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환자한테도 처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번 맞아도 기분이 좋지만 이 세상 모든 결정의 근거가 오로지 기쁨은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이게 마약이고 벌도 받고 날 망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근데 물론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 뭐 니코틴 의존인 사람, 기본적으로 의존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처방전도 없는데 내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미국에서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고 있어 이렇게 주사기. 불법 유통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미국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미 완전히 퍼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로인 너무 비싸고 또 자연산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싸고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일로 옮겨간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그만큼 펜타닐 강력한 그 진통제를 많이 처방받던 사람들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헤로인 하던 사람 중에서 헤로인 구하기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병원 가서 처방을 받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독성 의약품하고 불법 약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중독성 의약품은 오남용을 먼저 거치죠. 왜냐하면 처방을 받은 건데 처방받은 목적으로 안 사용하는 게 오용이고 남용은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남용. 여기서부터 이제 의존으로 가냐 아니면 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느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펜타닐은 중독되면 치료 못해요? 아니요 펜타닐이든 모든 약제는 다 그 소위 얘기해서 해독제라는 게 있어요. 해독제. 그다음에 급성적으로 중독되면 그쵸. 해독하는 해독제는 있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중독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용체라고 하는 도파민을 받아갖고 그거에 작용을 하는 이런 놈들이 엄청 많아지기도 하고 뇌에도 저산수성 손상이 오는 거고 소위 뇌에 있는 형태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양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 만성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면 어려워지는 거고.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쁨 회로가 돌아오는데 2달 만에 좀 변했다는 논문도 있고요. 뭐 12개월 정도 지나야 돌아온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 마약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호기심 때문에 맞아요. 근데 호기심. 한 번 해봤는데 이런 거야 괜찮네 이러고는 그냥 안 하는 이럴 수는 없습니까? 한 번 하면은 그냥 빠져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 아주 센 아이들이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멀쩡하네, 괜찮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히로뽕 안 할 거거든요. 처음에 허브 액상이나 마일드하고 다음날 깨끗하게 깨는 거 이런 걸로 애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를 환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 3단계를 뚫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없어 못 죽는 이제 상태가 안 해봐서 그런데 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좋은 것도 없네 이러고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담배 처음 폈다고 해서 바로 담배 꼴초가 되는 건 아닌 거와 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그걸로 가는 거고 처음에 막
뿅 갔다고 하지만 막 담배 처음 피고 토하고 그런 사람처럼 이제 이런 식의 양상들이 축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중독이 되는 그러니까 엑스타시 같은 거는 처음부터 워낙 중독성이 센 놈도 있고 조금 약한 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대표적인 마약 이름들을 좀 몇 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엑스타시도 그렇고 뭐 계속 새로운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아. 이 마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향정만 300가지라고 했는데 식약처나 검찰에서 하는 일들이 예컨대 경찰에서 이거 지금 뭔가 정보가 첩보가 떴어요. 애들이 이상한 약을 해. 클럽 갔더니. 그래서 압수하고 일단 다 체포해 왔어. 그 약물을 국가서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등록돼 있는 마약이 아니야. 새로운 거야. 그럼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외 마약 정보국들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시 마약을 지정하고 계속 추가. 그래서 새로운 마약이 계속 개발되는 계속 겁니까? 개발되는 이거는 하다가 네. 걸려도 안 잡혀가니까 그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의 상실이에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행불행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가지는 건데 그게 다 실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폐인처럼 변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죠. 그 약만을 구하기 위해 모든 목표가 그걸로 정해져 있게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만 겨우 조그만의 만족감이라는 것이 조금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또 아주 또 만성이 되면 그조차도 없어지면서 의지, 의욕, 욕구 이런 거 자체가 없어져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들이 있는 그 거예요. 어디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양실조 되고 뭐 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쓰러져 계신 분들은 뭔가 약을 더 맞아야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상실되는 조차가 거예요. 아예 동작까지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저한테 바로 의정부 성모병원을 전화를 해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홈페이지에도 치료보호기관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마약대체운동본부나 이런 데 상담센터들이 있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도 있고요. 그렇구나. 뭐 마약에 대해서 뭐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결론은 언제나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 한 번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